주간 청소년 한 주간의 청소년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네, 주간 청소년은 우리 민철홍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전셋값 때문에 문을 닫게 된 청소년 쉼터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청소년 쉼터라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네, 쉼터가 문을 닫게 되면 그만큼 집을 나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든다는 건데 문을 닫게 된 쉼터가 어딘가요? 네, 강남구 청소년 쉼터이고요. 올해 말에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악구에 있는 시설은 아니기는 한데요. 쉼터라는 게 구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집에서 가까운 쉼터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없이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신림 중장기 청소년 쉼터에서 나오셨을 때에도 그 쉼터에는 일시, 단기, 중장기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눴다고 배웠었는데요. 우리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어떤 종류의 쉼터인가요?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 중에서 이제 단기 쉼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기본 3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고 연장을 하면 최장 9개월까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이고요. 이제 쉼터가 남자 청소년 쉼터, 여자 청소년 쉼터 또 이렇게도 나뉘는데 요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남자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쉼터입니다.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원은 15명이고 그리고 위치는 그 강남구 수서동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셋값 때문에 문을 닫게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강남구에서 설립한 이제 구립 쉼터인데요. 운영은 이제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서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라는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 쉼터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태화복지재단과의 위탁 계약이 올해 종료가 되면서 더 이상 재단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새로 구하게 되면 사실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강남구에서는 시설 이전을 위한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강남구에서 그 매물을 찾아봐도 이 예산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매물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네, 9억 원이면 사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강남이라서 그런지 전셋값이 많이 비싼가 봐요. 네, 강남구의 설명에 따르면 비용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들이 청소년 쉼터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서 더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 비용 문제뿐이 아니네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가 더 어려웠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까 쉼터는 이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강남구 측하고 쉼터 측하고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8월 27일에 쉼터 측으로 운영 종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쉼터 측에서는 강남구가 쉼터를 계속 운영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쉼터를 계속 운영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일단 쉼터 측은 2018년부터 강남구에 이전 장소 마련을 요청했지만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요즘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그래도 구하기가 쉬우니까 월세로 장소를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강남구가 전세만 고집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로 장소를 구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왜 안 됐던 걸까요? 네, 이것도 쉼터 측 주장하고 구의 주장이 조금 다른데 쉼터 측에서는 강남구의 다른 위탁 운영 시설 중에는 월세로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쉼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월세로 이렇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이 쉼터는 예산이나 사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는 월세로 임대해서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구와 쉼터 측에 좀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청소년 쉼터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는 너무 큰일이잖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청소년 쉼터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공간이 없어지는 건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 서울의 남자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 쉼터는 현재 3군데밖에 없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서울시립 신림 청소년 쉼터,
그리고 강서 청소년 쉼터, 그리고 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 중에서 한 군데 강남구 청소년 쉼터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이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 인원으로 따져보자면 쉼터 세 군데 합쳐서 정원이 43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는 정원이 15명이니까 총 43명의 남자 청소년이 단기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와, 아니 저는 세 군데에서 한 군데가 줄어든다는 것도 너무 많이 줄어든다 생각했었는데 43명에서 15명이 줄어든다는 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가 문을 닫는다는 건 확정이 된 건가요? 강남구에서는 공문까지 보냈으니까 이미 결정된 거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쉼터 측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쉼터 폐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 계속 쉼터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양쪽 입장이 달라서 뭐 어느 쪽이 맞다 지금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에서 지낼 수 없는 청소년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거는 조금 우리도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아마 이런 문제에 관심 기울여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청소년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민철홍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